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아디슈 김전입니다. 먼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7월 23일 데일리 아디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중 갈등이 격화됐지만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백신과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는 4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사망자 또한 14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중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코로나19 낙관론에서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백신과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가 힘을 얻었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우리 돈으로 약 2조가 넘는 금액으로 미국의 화이자 그리고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백신 인도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회사의 공동 개발 백신에 대해서 먼저 1억 회분을 넘겨받고 나중에 추가로 5억 회분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이 됐는데요. 백신이 3상 임상시험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면 곧바로 미 전역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백신이 배포되면 미국 국민은 백신을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최근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과 관련한 낙관적인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미중 간의 충돌입니다. 이 양국가 간의 갈등이 오래도록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국무부에서 자국의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 측에 72시간 안에 휴스턴 주재의 총영사관을 폐쇄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하면서 중국 역시 단호한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중국 정부가 맞대응 차원에서 우한 주재의 미국 영사관 폐쇄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미 증시 이슈는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관심입니다. 미 정부에서 연준에게 부양책 확대와 관련해서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 통화정책 회의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의 제로금리 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또한 최근에 회사채 매입에 나서고 있는 연준이 주식을 사들일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추가적인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더불어서 이달 말에는 실업보험 추가 지원 등 주요 프로그램들이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월말 이전에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서 공화당에서는 실업보험 추가 지원을 단기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미중 마찰 격화의 코스피가 하락으로 출발한 뒤에 장 초반 2210선을 후퇴했는데요.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테마 동향을 살펴보시면 강세를 보인 테마는 제약업체와 히토류,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와 코로나19, 구충제와 백신과 진단시약과 관련 테마였고요. 약세를 보인 테마로는 온실가스와 풍력에너지, 수자원, 통신과 증권 관련 테마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K진단키트 6,100억 수출입니다. 네, K진단키트. 언젠가부터 국뽕이 차오르는 수식어가 된 것 같은데요. 올해 상반기 K진단키트 수출 규모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를 했을 때 무려 13배 이상 폭증한 6,1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진 지난 3월부터 국산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4,394만 달러 수출을 시작으로 4월에는 전년 대비 300배나 급증한 약 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정점을 찍었는데요. 비록 5월부터 수출액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1억 달러 규모 수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K진단키트가 가장 많이 수출된 나라는 브라질인데요. 전체 수출 물량 중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뭉클하고 뿌듯했던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이 K진단키트를 수출한 국가는 약 149개국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말은요,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국산 진단키트가 수출이 됐다는 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개인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역시 품질과 가격 경쟁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선두주자가 돼서 K백신이라는 또 하나의 멋진 수식어가 탄생하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솔트룩스입니다. 솔트룩스는 2000년에 설립이 돼서 20년 동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축적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솔트룩스는 인공지능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모음, 빅데이터 모음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모음 등의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관련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공지능 수준의 단계는 딥러닝과 기계학습과 같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형태죠. 하지만 솔트룩스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 이외에도 언어 부분에도 다수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140억 개의 지식 기반의 자료와 400만 언어의 말뭉치, 그리고 음성 데이터 2만 시간 등 다량의 데이터를 쌓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솔트룩스가 내세우고 있는 인공지능은 소위 3세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1세대는 논리적 지식 표현, 2세대는 인지와 예측이 중심이었다면 3세대는 설명 가능한 기호 인공지능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해진 질문에 대한 답변만 가능한 챗봇과는 다르게 솔트룩스의 톡봇은 대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지식 베이스로 구축해서 이를 토대로 의도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톡봇을 사용 중인 NH농협은행 콜센터는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통해 질의에 대한 정답률을 80%에서 93%까지 끌어올렸고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국방부나 공공부문의 민원 상담, 민간기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고객과의 소통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솔트룩스의 공모가는 25,00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오늘 시가는 공모가를 웃도는 4만 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빠르게 상승하면서 20%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48,00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뉴욕 증시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중 갈등이 계속 격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는 미국이 중국의 주재 총영수관 폐쇄를 요구한 것이 발단인데요. 이에 따라 히토류 테마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에서는 중국이 미국인들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중국 때리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히토류 테마주는 미중 갈등이나 남북 관계가 고조될 때마다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에 따라 히토류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37%, 실질적 공급 비중은 90%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도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와 미사일 전투기 등의 필수 재료인 히토류 공급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광물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캐나다도 자국 광업 기업에 대한 중국의 인수 요건을 강화하는 등 히토류 지키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할 경우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국내 히토류 테마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유니온은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티플렉스도 최고 23%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니온 머티리얼과 노바색, 세노텍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솔트룩스와 히토류 관련주로 데일리하드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